네, 7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로 무더위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또 비 온 뒤에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한 주도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에어컨 바람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요즘인데요. 하지만 이 전국시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또 조금이나마 시원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소식입니다. 경북 지역에 얼음이 어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말무덤에 막걸리가 나오는 바위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북 의성군,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곳이 오늘의 첫 번째 이색 장소라고 하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빙계 계곡은 경북 8성지 중 한 곳입니다. 빙산을 휘돌아 감아 내려오는 계곡이 있기 때문에 빙계 계곡이라고 합니다. 특히 빙계 서원과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빙열과 풍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피서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의 사랑 한 몸에 받고 있는 빙계 계곡이 그 주인공.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이고 시원하다 못해 얼음까지 온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으로 확인해 보러 갑니다. 최고를 찾아라. 경북 의성군에는 여름에도 얼음이 오는 바위가 있다? 나분 사이를 지나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는 그곳. 기분 탓인지 벌써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뒤로 보이는 이 자체가 풍열입니다. 풍열은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지요. 이 산을 우리 빙산이라 합니다. 이 산 돌려가면서 이 바위와 바위 틈에 이 구멍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어컨 앞에 앉아있는 것이 막 지금 현재 차갑습니다. 지금 여기 안개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땅 속에서, 산 속에서 차가운 공기 올라오면서 더운 공기 만나서 안개화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현산 줄기, 이름부터 차디찬 빙산에는 바위 사이사이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어컨 저리 가라. 한여름에도 폭풍 냉기 자랑하는 풍혈.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최고를 찾아라 완료 하나 싶었는데 또 어디 가세요? 여기가 바로 빙혈입니다. 얼음이 얼 정도로 시원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접 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원하다고 해도 어떻게 한여름에 얼음이 얼리나 싶어 따라가 보았는데요. 정말 얼음이 있습니다. 바깥은 햇볕이 내리쬐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곳은 영하 4도, 그야말로 천연 냉동실이 따로 없습니다. 이 산 자체가 돌산이니까 돌산 그 윗부분에 지표 부분에 돌들이 먼저 닳겠죠. 그래서 고온이 되고 땅 속에, 산 속에 있는 지하에 있는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바위 틈 속으로 기류가 흐르다가 서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습기가 생기고, 그래서 땅속 저 밑에서 더 차가운 공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얼어서 이 얼음골 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로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냉장고 없어도 얼음이 꽁꽁 얼어 있으니 어째 이보다 신기할 수 있으랴. 한여름에도 이상무 영하 4도의 시원함 자랑하는 이곳, 여름이 비껴간 빙계 계곡, 경북 이색 장소로 인정합니다. 최고를 찾아라. 경북 예천군에는 마을 무덤이 있다? 말무덤? 말이 묻힌 무덤인가요? 어째 이번 장소는 어떤 곳인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데요. 타는 말인지 하는 말인지 정체불명의 말무덤을 찾아 예천군 대종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르신 말무덤이 뭔지 아세요? 말을 묻는 게 말무덤이지. 무덤은 저저 가면 있지. 어떤 말이 묻혀있길래 이렇게 유명한 곳인지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무덤 같기도 한데요. 저 무덤은 이거 보면은 일반 무덤 같이 보이지만은 저거는 우리들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 무덤입니다. 비석까지 있는 걸 보니 진짜 무덤은 무덤인데
아니 어쩌다가 말을 묻게 된 거예요? 이게 한 400~500년 전에 동네가 각성밭이었어요. 12성이 살았는가 이랬는데 각성밭이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 이게 묘책을 찾던 중에 어느 날인가 지나던 가객이 이 마을에 뭐 언쟁이 많지 않나, 문중 간의 언쟁이라든가 개인 간의 사소한 싸움이라든가 있지 않나, 그리고 물어가지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있다 하니까, 그래 그 가객이 하시는 말씀이 각 가가호호 사발을 한 개서 걷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들을 써가지고 사발에 담아가지고 마을 장사를 지내라. 말이 아니고 마을, 사람이 하는 마을 장사를 지내라. 그 가격이 일러준 대로 하니까 장사를 지낸 후부터는 서로 간에 언쟁도 없고 화합도 잘 되고 지금까지 이 뭐 동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사소하게 오고 가는 말 한마디로부터 오해가 생겨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대중마을. 마을의 화합을 위해 미운 말들을 모아 지방을 쓰고 동구방 언저리에 묻어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마을 무덤. 이름만큼이나 유래도 참 재밌죠? 실제로 마을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을 무덤에 찾아와 나쁜 말을 내려놓고 마을 무덤 곳곳에 쓰여진 명언을 보며 가슴속 깊이 새기고 떠난다고 합니다. 예, 뭐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는데요. 여기 와 보니까는 이제 말에 대한 뭐 어떤 말 조심도 하고 말에 대한 소중함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좀 잘 와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곳곳에 쓰여진 말에 대한 명언들처럼 이곳에선 말의 중요함에 대해 또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말 무덤에 나쁜 말들을 묻어버리고 아름다운 말만 남겨보시길 바랄게요. 또 다른 이색 장소를 위해 찾은 곳은 다시 의성. 얼음이 나오는 바위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게 있으려고요. 우리 마을에는 얼음은 없지만 막걸리가 나왔던 바위는 있습니다. 최고를 찾아라. 경북 의성에는 막걸리가 나오는 바위가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이장님을 따라가 보는데, 예, 여기가 누룩바위래요. 막걸리를 만들 때 쓰이는 재료 누룩. 층층이 쌓인 모습이 꼭 누룩 같긴 하네요. 여기 이제 바위가 누룩끝이 요래 층층이 요래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누룩바위인데, 여기에 이제 옛날에 막걸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길 가던 행인이 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2잔을 마셔가지고 술이 안 났답니다. 한 500년만 빨리 왔어도 술이 펑펑 솟는 바위를 볼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전설로만 남아 막걸리 대신 맑은 물만 고여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 산에도 사바름지라고 하는 막걸리에 관한 독특한 전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기 술이 났는데 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길 가는 행인이 2잔을 마시고 술이 안 나는데 뒤에 행인이 그것도 모르고 술을 마시러 왔었다가 그 술이 안 나니까 저건데 사발을 던져서 저 산이 사발을 얹습니다. 막걸리가 나온다는 누룩바위. 더 이상 막걸리는 샘솟지 않지만 누룩바위에 얽힌 전설 속 추억은 아직도 방울방울 샘솟고 있습니다. 최고를 찾아라. 경북엔 이런 것도 있다 싶은 이색 장소를 돌아보는 시간. 빙계 계곡에서 만난 천연 에어컨, 천연 냉동실, 빙혈, 풍혈과 나쁜 말은 가라. 세계 유일무이의 마을 무덤. 전설로 남은 석탑리 누룩바위까지. 경북 의성에서, 경북 예천에서 최고의 이색 장소 최고를 찾았습니다.
네, 경북에 이런 곳이 있었어 하면서 화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전국시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전설로 내려오는 옛 이야기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천연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빙계 계곡부터 말무덤에 석탐리 누룩바위까지 이번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이번에 이곳도 또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요. 제주도로 가보실 텐데요. 경북에 이런 곳도 있다라면 제주도에는 이런 책방들도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이색적인 동네 책방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람 많은 제주에 부는 또 하나의 바람, 바로 동네 책방 열풍입니다. 마을 구석구석 자리 잡은 동네 책방. 책방 찾아가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다는데요. 아, 여기 어딘가 그 서점이 있다던데 여기? 여기 맞습니다. 서점. 아이고, 드디어 찾았네. 고산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동네 책방. 책방이라면 책을 사고 파는 곳일 터인데 다들 뭔가 분주한 모습이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분주해 보여요.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었죠? 네,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토크, 좋다. 지금 가구들이 좀 신선해요. 네, 요즘 게 아니라 약간 좀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새 가구들을 사는 것보다 주변에서 버려진 가구들이나 이제 쓸모없는 가구들을 기증받아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기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SNS를 통해 기증받은 가구들,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책갈피 하나하나에 가구를 그려넣고 가구와 만나게 된 이야기를 적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북토크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 동네 서점과 일반 서점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저희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약 15년 전에 출간된 책이거든요. 2004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이 책도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맨 앞자리에 이렇게 배치되고 전시돼서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대형 서점과 좀 다른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5년 전에 책이 맨 앞열에 진열되어 있었던 건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분야나 규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추천받는 이름하여 무규칙 협동 큐레이션. 저도 추천 한 권 해주십시오. 네, 제가 리포터님에게 추천해드릴 책은 김경희 찌질한 인간입니다. 재밌어요. 네. 그래요? 네. 찌질한 인간. 예, 제가 좀 찌질하죠. 예. 드디어 시작된 북토크. 오늘의 북토크 주자는 서울에서 독립출판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보람 대표입니다. 책방에서 만난 다양한 일화들을 담은 책 적게 벌고 행복할 수 있을까의 저자로 책방 이야기와 독립출판물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봅니다. 이 독립출판물 너무 좋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책, 너무 작은 책 그렇게만 봤던 책들인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매력적이지 않은 책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이곳 책방에선 종종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어떤 날은 콘서트가 펼쳐지고 또 어떤 날은 낭독회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매 순간 했을 때마다 감정이나 뭐 고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법이나 그러니까 그분만의 대처법이지만 그런 걸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풍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동네 책방에선 가능합니다. 북토크가 끝나고 다 함께 소풍을 나왔는데요. 수월봉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겨봅니다. 책만 판매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책방에 가지는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잘 좁혀지지 않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행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면서 책에도 관심을 갖고 책방에 대한 인상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런 시도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동네 책방은 어딜까요? 앞에 봤던 책방이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모습을 담아냈다면 이곳은 세련된 도시의 느낌. 책방보단 커피숍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야, 아니 여기 뭐 유리잔도 예쁘고요. 아니 뭐야 이거? 저 책방이라고 듣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카페네요, 카페. 사장님,
여기 책방이 아니라 카페 아니에요? 우리 카페이기도 하면서 책방인 카페 앤 책방입니다. 일반 북카페와의 가장 큰 차이는 진열된 책들이 헌책이 아니라 판매되고 있는 새 책들이라는 건데요. 책도 사고 음료도 즐기고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일석이조의 공간. 여기에 있는 책들은 어떤 기준의 책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베스트셀러 위주로 저희 책방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 드디어 준혁 씨 취향에 딱 맞는 책을 찾은 건가요? 책에 쏙 빠져들어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책 읽으실 때 이것도 좀 드시면서 책 보세요. 우리 집 샌드위치입니다. 아니, 책방이 왜 샌드위치인가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뭐 콜라보라 그럴까 이런 환경들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카페 샌드위치 가게에 그 샌드위치를 갖다 배워와서 제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책만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두툼한 식빵에 계란과 가진 채소가 어우러진 일본식 샌드위치로 책을 읽으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가 하나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마음의 양식과 몸의 양식도 찾는 이곳이 정답입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그래, 뭐 공부하는데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아유, 그럼 내가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참고서 사줘야지. 알았어. 좀만 기다려. 아유, 뭐 공부한다고 참고서까지 참 대단해. 그래, 서점 좋다. 사줘야지 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촌 동생이 참고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참고서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근데 어쩌다 우리 참고서를 우리가 안 하는데. 네? 아니 잠깐만, 서점인데 참고서를 왜 안 합니까? 서귀포 시내에 자리 잡은 너른 책방. 오랜 고서부터 최신작까지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참고서는 팔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이곳은 주민들의 즐거운 문화 공간입니다. 참고서라는 게 어쨌든 간에 한 번 보고 버리는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행본이나 일반 서적은 자기가 좋아서 사면은 평생을 갖고 가는 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매장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일단 참고서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 매장에서 제외를 시켜버리자라는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한 거죠. 이곳 책방은 시시때때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때로는 문화 강연이 펼쳐지는 강의실로, 때로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으로 영화, 음악, 미술, 도서, 강연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답니다. 제주도에 점점 동네 책방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제주의 책방 문화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책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의 여행지도 책자식의 개념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몇 년 안에 이런 어떤 제주다 하면 책방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례길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도가 제작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 곳곳에 생겨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동네 책방. 도민들에겐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관광객들에겐 제주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콘텐츠로, 새로운 책방 문화를 이끌어가는 제주의 동네 책방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네, 제주도의 책방을 돌면서 여행하는 책방 순례길. 정말 나중에 생긴다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좋은 관광지들도 많지만 또 때로는 마음의 힐링을 위해 제주도의 이색 책방들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여름 피서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름에 이렇게 책을 통해 여름휴가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여름엔 뭐니 해도 물놀이와 워터파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장렬하는 태양, 찜통더위엔 뭐니 해도 시원한 물놀이가 최고인데요. 오늘은 청정도시 정선에서 더위 탈출에 도전합니다. 일단 파도풀을 즐기는 이파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는데요. 와 대박 시원해 진짜로. 이게 산의 계곡물에서 끌어서 이 워터파크를 만들었다 그러더니 진짜 시원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아주 넓으니까 여기 파도풀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 둘러보죠. 자, 지금부터 정선에서 시원하고 짜릿한 원더풀 여름날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 없이 몸으로 쫙 내려오는 바디 슬라이드. 네네. 아, 바디 슬라이드예요? 직접 타보셨어요? 네. 무섭죠?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그래요? 네. 이날을 철석같이 믿고 출발! 노기한 리포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 야, 올여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시원한 워터파크 오셔서 더위를 한 방에 날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어디 갈까요? 에? 저쪽도 다른 데 있어요. 넓은 데, 다른 데. 네. 가시죠. 아우, 시원해. 갑시다. 재밌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냥 뭐 워터파크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인기 역시 고공행진. 무섭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보시려고요? 그렇죠. 예. 이게 6인용 같은데 같이 한번. 그러니까요. 이거 안 무섭겠어요? 형 무서운데 뭐하러 타요? 머리 지르면 되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안전하죠? 네,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내려가는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 사이면 끝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일단 출발은 순조로운데 한창 스릴을 즐길 나이인 40대의 멋진 도전 응원합니다. 집에 갈래. 나 어떡해. 아, 재밌네요. 내 원래 이런 거 참 무서워하는데 스릴 있고, 스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워터 슬라이드는 이것만 탑시다. 아, 재밌네. 그냥 더위가 한 방에 싹 그냥 물러나는 것 같네, 아주 그냥. 그치? 아, 원래 평상시에 몸을 안 쓰다가 익사이팅한 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아, 피곤합니다. 원래 물놀이가 힘든 거거든요. 뭐 좀 지금 쉴 데 없어요? 좀 쉴 때? 저기 스파하는 데 있어요. 뭐 좀 이렇게 먹으면서 쉴 때. 먹는 거 따로, 스파 따로.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스파부터 가죠. 네, 어디로 가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네, 갑시다. 렛츠고. 오! 먼저 이국적인 정취의 야자수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아, 좋네요. 아, 워터파크에 왔을 때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는 이런 야외 노천탕, 이 스파가 최고입니다. 예? 경치도 좋고, 야, 하늘 파란 거 보세요. 하늘도 좋고 바람은 시원하고 따뜻하고, 야자수. 예? 야, 야자수 그늘 아래 서면 잊을 수. 아, 피로가 풀리네. 이게 진정한 힐링입니다. 힐링, 랄랄랄라, 힐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스페셜 게스트를 만났습니다. 네. 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는 친구들인가요? 스노우보드요. 아, 스노우보드 하는. 네. 근데 오늘 뭐
어쩐 일로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훈련 안 하고? 훈련하고 네. 이렇게 연예인 와가지고 보러 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늘 공연이 있다 해서 보러 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네.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쉬면서 여기 이제 조금 시원하게 즐기려고 온 거군요. 네. 네. 오늘 공연 어떤 가수가 제일 기대가 돼요? 래퍼 치타 무대가 제일 치타 좋아해요? 네. 뭐 치타 누나한테 한마디 해봐요. 지금 들어가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한여름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풀콘서트에 막이 올랐습니다. 정선에 있는 스노우보드와 스키를 배우는 학생들이 네. 오늘 공연을 보러 왔는데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치타 씨를 뽑았습니다. 네. 자, 감성 래퍼 치타가 왔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에서 너무 좀 삭막하고 좀 그런 도시적인 그런 곳에 있다가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에 오니까 저마저도 이렇게 좀 여유로워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우리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처럼 강하게 잘하고 싶어서? 더워도 너무 더운 올여름 시원한 매력으로 가득한 정선에서 원더풀한 즐거움과 함께 더위 탈출하세요. 네, 시원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여름을 대표하는 빨간 맛이죠. 수박에 관한 소식입니다. 수박을 예쁘게 담는 법부터 보관법, 그리고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고 색다르게 즐기는 수박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스칸디아, 시까, 코코메로 전 세계적으로 불리는 이름도 다양한 수박. 이름만큼이나 속살도 개성시대, 모양도 과육빛깔도 각양각색입니다. 요즘 1인 가구 시대에 맞게 미니 수박도 인기인데요. 1인 1수박 하기에 딱입니다. 다짜고짜 수박만 보면 두드리는 분들 계시죠? 모양만 보고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수박 고르려고요? 이거 수박 찾는 거 쉽지가 않네요. 몇 가지만 알면 맛있는 거 고를 수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먼저 색깔과 무늬가 선명한 걸 고르는 건 당연지사고요. 무턱대고 큰 걸 고르면 단맛은 허당일 수 있답니다. 수박은 품종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둥그렇고 같은 모양의 조금 더 무겁고 이 꼭지 부분이 조금 작은 거 그것이 훨씬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고르다 보면 아래가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한 경우를 보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괜찮은 건가? 전부 다 초록초록이 아니라 그냥 주황빛을 띠는데. 이거는 안 익은 게 아니라 땅에 닿아서 색깔이 변한 거지 주황색 빛을 띈 것은 다 익은 수박이에요. 그런데 노란색은 덜 익었기 때문에 맛이 덜해요. 수박 배꼽 주변에 보면 갈색 모양이 있는데요. 이건 흠집이 아니고 벌이 수분시킨 표시래요. 많을수록 달다네요.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수박 모자이크병. 저 모양의 선명도도 중요하지만 과육이 물러졌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박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요. 그래서 속이 차신 분들,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드시는 게 좋고요.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 양 조절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주 묵직하니 둥그러니 꼭지도 잘 봤고요. 요리조리 잘 살펴서 골랐어요. 네, 그럼 이 수박 가지고 가서 맛있고 예쁘게 잘라서 먹어볼까요? 맛있고 예쁘게. 과일의 고정관념을 깬 작품의 세계 카빙. 근데 아까워서 먹기가 좀. 아니 예쁘게 먹자 하시더니 이건 정말 그림의 떡이네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썰 거며 이걸 예쁜 걸 또 어떻게 먹는다고. 카빙도 배우고 나면 쉬운 건데 오늘은 수박을 우아하고 예쁘게 자르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아니더라도 우아하고 예쁘게. 일단 수박을 사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수박 겉을 닦아줍니다. 칼로 잘랐을 때 농약이나 세균이 과육에 달라붙는 걸 막는 거죠. 선생님 이 수박 껍질이야. 그냥 버려버리는 건데 이 수박까지도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닦아내가지고. 밭에서 그냥 땅에서 있던 그대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수확해갖고 왔는데 껍질을 자르는 과정에서 이게 세균 오염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위생상 한번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로 들어가기 전 꼭지 부분은 은박지로 감싸주는데요. 꼭지 끝에 절단된 부분을 통해서 세균이 오염될 수도 있고 수분도 날아가지 말라고 은박지로 싸는 게 좋아요. 또 과육을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겠죠. 자, 드디어 자르기 신공 들어갑니다. 밑동은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세요. 어머, 요 밑둥만 살짝 쳐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동안은 그냥 도마 위고 접시 위고 너무 바이킹을 탔는데요. 네. 뭐 흔들리지가 않아. 네. 안정감 있죠? 먹는 사람도 좋고. 그리고 수박의 양끝을 잘라내고요. 윗부분을 V자로 파낸 후에 아랫부분을 도려낸 다음 다시 얹고 칼집을 내서 지그재그로 밀어냅니다. 그냥 칼집 몇 번 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친구들 불러야겠어요. 자자, 다음 모양 내기는 수박 맨 윗부분을 잘라주고요. 동그랗게 파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파낸 부분은 다시 평평하게 잘라내는데요. 이후 과정은 아까와 비슷해요. 도려내고 반으로 잘라서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런 후에 지그재그로 다시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 생긴 공간은 이렇게 화채볼로 메워줍니다. 이야, 솜씨 참 좋다. 그런데 이 남은 짜투리들은 어떡하냐고. 그 옛날 어머니들처럼 매일 가지고 그 남은 것만 이렇게 먹고 들고 먹고. 우리는 찬밥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 누가 그렇게 먹어요? 이거 맛있게 주스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믹서에 드르륵. 그러면 주스 만들어서 식구들 한 잔씩 나눠 먹으면 너무 좋죠. 괜히 찬밥인 줄 알고 혼냈네. 남은 수박 냉장고에 넣을 때 이 방법 많이 쓰시죠? 랩으로 똘똘 싸매기. 공기 셀 틈 없이 요렇게 말이죠. 아유, 꽁꽁도 싸맸네. 이러면 이 안에서 세균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태 이렇게 보관했는데요? 이렇게 말고 제가 보관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수박 자르기 계산껏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서 과육만 분리하고 먹기 좋은 큐브 모양으로 다시 자른 후에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요렇게. 아니 처음 할 때야 조금 번거롭고 수고로우면 나중에 먹을 때 너무 편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것만 쏙쏙 꺼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수박 오래오래 먹을 수 있어요. 나른한 여름 한낮 피로를 풀어주는 차 한 잔의 여유. 어떠세요? 맛있죠? 그동안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했던 처음 맛보는 맛인데요. 그냥 입안에 남는 건 그 달큰함도 남고 영 비슷하다면 뭐 우엉에서 느꼈던 그런 나무의 맛? 그게 바로 수박 껍질차입니다. 수박 껍질이요? 과육이면 과육, 껍질이면 껍질,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수박인데요. 세척한 수박 껍질을 얄팍하게 썰어서 이렇게 볕에 말려줍니다. 맑은 날 기준 2, 3일 정도 말려주면 된대요. 그리고는 잘 말린 껍질을 프라이팬에 덮어서 수분기를 완전히 날려주는데요. 그 풀 냄새가 전해지면서 요 색으로 봐서는 올갱이를 한 움큼 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 모양새로는 돌돌 말려놓은 게 그 색연필 깠을 때 그 모양처럼 이렇게 호록 돌로 말려있네요. 이렇게 잘 덮은 껍질을 물에 끓여주기만 하면 수박 껍질차 완성입니다. 풀향이 나면서 맛이 참 개운하더라고요. 수박 껍질 같은 경우도 과육이나 씨처럼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몸에서 이 이뇨작용을 도와주게 되면 부종도 빠질 수 있고요. 황달도 치료 효과가 있어서 수박 껍질 또한 그 효능이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육이 아니라 껍질입니다. 이번엔 수박 껍질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수박 속껍질 하얀 부분을 발라내는데 이 과육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맛있대요. 요리할 때 우리 감 같은 것도 넣고 사과 같은 것도 넣지 배도 갈아 않습니까? 넣고. 네, 그런 것처럼 빨간 부분이 좀 붙어 있으면 요리를 하고 나서 감칠맛이 나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수박 껍질은 소금에 절였다가 가진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야, 밥 생각나는데 벌써 이 냄새가 네. 배고프게 만드는. 네. 매콤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밥을 부르는 맛이에요. 딱 그 노각 묻혀놓은 거. 네. 그 씹는 그 꼬들꼬들한 그 느낌이 영락없이 거기에다가 그 아까 수박에 빨간 속살이 군데군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달큰한 맛도 있고 이거 참 맛있네요. 네, 여기에 기호에 맞게 네, 매콤한 고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예, 또 젓갈을 넣으셔도 되고요. 자, 다음으로 만들어 볼 건 만인의 사랑을 받는 부침개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가진 햄을 들어가고요. 여기에 채 썬 수박 껍질을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취향에 맞게 가진 채소들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수박 해물 파전 준비 완료! 이제 노릇노릇하게만 구워주면 되는데요. 이 소리! 남은 수박 껍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박 해물 파전 한 장 부쳐 드시면 집 나갔던 입맛도 버선발로 돌아올 거예요. 아유, 또 생각나네. 그 많은 재료들 사이에서도 수박 껍질의 그 꼬들꼬들한 그 식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맛있죠. 아니 그래서 더 씹고 싶게 만드네. 네,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어머 정말 오징어랑 새우살이랑 이 조개살을 찾는 게 아니라 수박 껍질을 어딨어 서로 찾을 것 같은데. 네. 수박 한 통 사서 과육 먹고 껍질로 해물파전 무치고 조물조물 무쳐서 밥 반찬으로 먹고 입가심으로 수박 껍질 차 한 잔 마시면 이게 수박 잔치지 뭐예요? 이 수박이라는 것이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네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이렇게 멋진 음식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수박 여름에 더 많이 드세요. 네, 수박 껍질은 당연히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차로도 즐기고 또 밑반찬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수박은 버릴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당장 수박 사러 가셔야 된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또 예쁘게 담아서 가족들과 함께 수박 드시면서 마지막까지 전국시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이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 윙거리는 소리만 들러도 되게 신경이 거슬리게 하는 바로 그것, 모기입니다. 이 슬기로운 모기 퇴치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모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산 검역소를 향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모기와 싸우고 있거든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또 모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또 백전백승이잖아요.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습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모기에 물리면 너무 가렵고 이거 뭐 어떡해요? 그렇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만약에 모기에 물리고 발열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으면 인근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열까지 나요? 네, 일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기에 물려서 그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거의 없긴 하지만 발열이 있거나 할 때는 빨리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내염 모기가 한국에도 있어요? 예,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에는 그 우리나라 전역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월 1일에 발견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본 내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모기에 물리면 또 다른 병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모기에 물리면 그 외에 뭐 댕기열이라든지 많이 알려진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뭐 자생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동남아에 많이 퍼져 있는 댕기열과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휴가철이니까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발열이 있거나 발진이 있을 경우 검역소나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물리는 방법도 있어요? 안 물리는 방법은 사실 힘드시고 그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으시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도록 두꺼운
그 품이 좀 넓은 옷을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기가 좋아하는 이제 짙은 향수라든지 화장품을 조금 자제하시고 모기 기피제를 수시로 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모기 퇴치법.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는데 괜히 더 간지럽다고요? 이 옷은 아니다. 모기의 몸이 검은색 계통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두운 색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밝은 옷을 입을 경우 모기들이 덜 접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퇴치법. 맨발에 신발 신는 경우 많으시죠? 모기는 땀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말을 신는 것도 한 방법. 또한 틈나는 대로 통풍을 해준다면 더 좋아요. 세 번째 퇴치법은 귤 껍질. 귤이나 레몬, 오렌지 껍질을 잘 말렸다가 태우면 모기가 기피하는 시트로넬라가 나온다고 합니다. 천연 모기향이죠. 네 번째, 양파 껍질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 함유된 아릴과 황화물은 모기를 퇴치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란다에 걸어두면 좋겠죠? 그래도 모기에 물리셨다고요? 계속 긁는 것보다는 빨리 비누로 씻으세요. 모기의 체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비누로 씻고 모기약을 발라주면 가려움증이 한결 사라집니다.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에 모기 퇴치 어플을 설치하면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의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모기도 패배를 인정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했던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를 쫓는 식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모기를 쫓는 식물이라. 자, 그렇다면 제가 식물을 잘 아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죠. 대표님, 이 여름철에 모기를 쫓는 식물이 있다고요? 예. 여름에 모기들이 싫어하는 네.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우리 구문초. 구문초. 요 구문초가 향이 모기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요 식물을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는 옷자리든지 안 그러면은 모기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요 식물을 놔두면은 모기들이 요 향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나 요 창가 쪽에 한두 개씩 두면 좋다. 예, 그렇죠. 대표님, 이게 이제 유칼립투스. 네, 유칼립투스. 구문초랑은 아예 다르게 생겼네요. 예, 완전히 틀리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예쁜데. 여기 이제 모기 퇴치제거든요. 그렇구나. 예, 농장에서 이걸 많이 재배하는 농장에서도 요 주위에서는 아예 모기가 그래요? 요에 해충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문초는 들고만 있어도 향이 확 좀 강하게 났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까이서도 향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는데 모기들은 맡나 봐요, 향을.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맛을 보려 하면은 요 잎을 따가지고 요거 비벼가지고 요래가지고 냄새 맡아 보면은 향이 아주 진해요. 약간 박하향 같은. 조금 향이 좋죠. 이거 향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사람 인체에는 좋는데 우리가 맡기는 향이 좋는데 모기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향이죠. 구문초는 약간 레몬 향이랑 허브 향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민트, 바카 쪽 좀 시원한 향이 나요. 그 대신에 이제 구문초는 우리가 식용이 되지만 차로서 먹는 요거는 먹으면 독성이기 때문에 먹지는 못해요. 그래요? 모기 쫓는 식물까지 마스터를 했겠다. 이제 실전 적용에 돌입합니다. 모기 퇴치법이 가장 필요한 한 캠핑장으로 나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다 검은 옷들을 입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혹시 너무 올 검으로 입으셨네요. 또 캠핑하면 또 검은색이죠? 예. 혹시 모기에 잘 물리시나요? 예, 모기 잘 물립니다. 이유를 알아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근데 모기 어디 물리셨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머. 아니, 그러면 모기에 이렇게 잘 물리시는 분이면 모기 퇴치 비법 같은 거 혹시 안 갖고 계세요? 모기향 피우고 물파스 바르고. 그럼 원래는 20방 물릴 거 지금 10방밖에 안 물리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모기에 잘 물린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저는 처음 듣는 금시초문인데. 네, 모기가 자기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검은색 옷에 잘 달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 옷을 입으셨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도 다 검은색이에요. 이유를 알겠네요. 네. 제가 이유를 알겠네요. 아주 검은색 때문에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모기를 쫓기 위해 제가 좀 비법을 전수하기 왔는데요. 이곳에 혹시 모기 많이 물리시는 분 있나요? 예, 저 좀 많이 납니다. 아, 모기 많이 물리세요? 또 모기 많이 물리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왜 모기가 잘 물릴까요? 네, 원래 자주 물리더라고요. 매해마다. 네. 왜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피? 저희 아들도 유독 같이 있어도 아들이 잘 물리고 저도 잘 물리더라고요. 그게 모르겠네 왜 물리는지는. 여기 뭘까요? 여기. 양파망에 네. 양파인데요. 양파망에 양파 껍질을 이렇게 걸어두면 모기를 쫓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딱 여기 제가 걸어두고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오렌지랑 이 귤 드시잖아요. 네. 요 껍질을 태우면 그 향을 모기가 싫어한다고 해요. 네. 안 그래도 덥고 습한데 짜증까지 유발하는 모기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모기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기야 안녕. 네, 올 여름은 이 폭염이 길어지면서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다 말라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기 개체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폭염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야외 활동하실 때 모기가 보인다, 또 달려드는 것 같다 하실 때는 꼭 오늘 알려드린 이 천연 모기 퇴치 방법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시원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